안녕하세요. 저희는 쓰고 봅시다.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글선생 심원 선생님 모시고 쓰고 봅시다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빨간꽃 선생님이 안 나오셨어요? 네. 개인 사정이 있으신가 봐요. 몸이 좀 아프다고 들었는데 빨리 쾌차하시기 바랍니다. 걱정이죠. 힘내십시오. 화이팅! 네. 아픈 사람한테 화이팅은 또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병마와 싸워야 되기 때문에. 아, 그렇죠. 근데 또 둘이서 진행하려고 그러니까 네. 빈자리가 좀 느껴져요. 아무래도 뭐 셋이 하다가 둘이 하면 난 자리가 느껴지겠죠. 예. 그래도 저희들 얼굴은 좀 더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왠지 가까이서 저희가 뭐 보니까. 얼굴이 뭐 이렇게 막 내세울 정도는 아니니까 아무래도 세 명이 같이 있는 게 좀 이렇게 희석하는 효과가 있죠. 자, 오늘은 글 선생님 모시고 잘 쓰고 싶습니다. 그 3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야, 벌써 3회인가요? 3회면은 3주가 됐다는 얘기니까 저희가 찍은지 그간에 혹시 뭐 반응 같은 거 좀 있었나요? 반응이요? 네. 저는 뭐 SNS 이런 걸 전혀 안 하니까 뭐 어떤 반응이 있는지 잘 모르겠고 저는 뭐 제가 한 방송을 뭐 다시 듣거나 그러진 않으니까요. 근데 저희가 네. 이제 공식적으로 네. 촬영을 한 게 3회째가 됐는데 네. 저희가 지금 찍고 있는 네. 요 정도 즈음에 밖으로 이제 공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그러면은 뭐 공식적인 적 없겠네요. 그렇죠. 공식적인 반응은 잘 모르겠고 저희들 지인들한테 이제 조금씩 들려줘 봤어요. 네. 그랬더니 뜨겁습니다. 원래 지인들은 그런 역할 아닌가요? 그렇죠. 네. 이제 서포팅 게스트 네. 그래가지고 잘하고 있어 이런 얘기들 있는데 좀 이제 냉정한 평가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비판적이고 냉정하게 방송을 막 분석하고 이런 분들이 주변에 좀 있는데 그런 분들이 뭐라고 그러시는지 압니까? 뭐라고 하나요? 진행을 그렇게 잘한대요. 그럼 비판적인 게 아니잖아요. 아니 비판적인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아, 비판적인 사람들조차 네. 김밥님의 진행이 놀랍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되게 감사합니다. 어, 여러분들 어떻게 잘 보고 그렇군요. 계신가요? 제가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해서 모든 분들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을 만큼 실력을 향상시키고 더 편안하고 듣기 좋은 진행 위해서 노력해 드리겠다라는 점 약속하겠습니다. 그 선생님 어떤가 본가요? 네, 저요? 네. 저는 뭐 계속 하던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그 선생님 그 들으면서 재밌다는 얘기가 무지무지 많아요. 그렇게 재밌는 내용은 아닐 텐데요, 그게. 상당히 이제 흥미진진하다라는 거죠. 또 이제 사람들이 뭐 재미라는 게 단순히 그냥 편안하게 소파에 몸을 묻고 누가 이렇게 웃겨주면 히히 낄낄 웃는 이런 재미도 있지만은 뭐랄까 지적 호기심 같은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글쓰기를 아주 그 바닥부터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는 건 아마 경험을 많이 못 해보셨을 테니까 뭐 그런 점에서 재미를 느끼실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또 신기한 일이기도 하고. 네네. 그렇죠? 네. 또 어디서 이런 로봇 해프 외계인 같은 분을 우리가 또 어디서 발견하겠습니까? 또 이번 말씀하시면은 자기는 또 너무 당연하고 뻔한 얘기야 하면서 느릿느릿 툭툭 던지시는데 충격이 연속 아닙니까? 아, 그렇죠. 지난 방송에서도 좀 충격적인 발언이 있었죠. 그러니까요. 네. 뭐 다이어리를 불태워버려라. 네. 그래가지고 진짜 저는 빨간코님 오시면 지금 이거 물어봐야 되는데 아시나요? 불태웠는가? 네. 저도 좀 태우려고 이제 모아봤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다이어리를 안 써요. 그렇죠. 네. 다이어리는 그 수집용이죠. 그렇죠. 스타벅스 같은 데서 준다고 하면 열심히 쿠폰으로 이제 커피 사 먹고 그렇죠. 내가 커피 이만큼 많이 먹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지난번에 이제 내주신 도전 과제가 네. 이제 우리 한번 필드로 나가서 비싼 노트 이런 거 좀 골라가지고 사보자 네, 그렇죠. 라는 거였잖아요. 두근두근한 미션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오랜만에 또 문구점에 가신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요새는 뭐 온라인으로도 다 검색이 가능하지만 또 문구는 이렇게 손으로 만지는 그 느낌. 그래서 저도 지난주에 좀 이제 가봤어요. 주변에 있는 이제 교보문고나 이런 데 가면 핫트랙스 네. 이런 코너 있잖아요. 그런 데 가면 이제 휘황찬란하게 전시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또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유명한 브랜드의 노트나 이런 것들이 되게 잘 전시돼 있고 필기구도 막 반짝반짝반짝반짝 네, 이렇게 그렇죠. 딱 전시돼 조명도 있고. 이렇게 딱 비춰져 네. 있고. 근데 또 이거를 막상 내가 오랫동안 계속 튼튼한 거 가지고 다니면서 펼치면서 쭉 노트를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초이스가 많이 좁혀지더라고요. 네. 진짜 좀 유명한 브랜드를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게 되는 게 있달까?
그렇죠.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으니까요. 아마 대여섯 개 안에서 다 구입을 하게 되고, 그게 싫으시면 이렇게 인터넷 검색을 잘 해보시면 외국 사이트 같은 데서 수제로 만든 노트들을 이렇게 파는 곳들이 있습니다. 수제 노트요? 예, 좋은 종이를 이렇게 가죽 같은 데다가 이렇게 딱 이렇게 재본을 해가지고 딱 들면 이렇게 멋있는 뭐 그런 노트들도 있는데 가격이 좀 비싸죠. 수제는 맥주만 파는 줄 알았더니 손으로 만드는 거 다 수제 아닙니까? 그렇죠. 네. 또 이제 노트도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저희가 이제 3주째 쓰고 봅시다. 잘 쓰고 싶습니다. 진행하고 있는데 네. 아직도 페이지를 펼치지를 못했습니다. 한자도 안 썼죠. 아직. 그렇죠. 네. 지금 밑준비만 지금 잔뜩 했어요. 이제 오늘 드디어 노트를 펼쳐보는 겁니까? 네,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저널링을 노트 저널링. 아니고요, 저널. 예, 저널링. 예. 저널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관해서 이제 실제로 노트를 보면서 어떤 구조인가 제가 또 한번 써보고 뭐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뭐 노트라는 게 구조랄 게 별게 있나요? 그냥 이제 흰 부분은 여백이요, 검은 부분은 선이요.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쓰시는 방식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을 텐데 우리가 이제 이걸 1, 2년을 쓸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거의 죽는 순간까지 계속 꾸준히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정보들이 쌓이겠죠. 네. 그러면 이제 쌓인 정보들을 관리하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정보가 많으니까. 예를 들면 내가 언제 써놨던 글들 중에서 쓸만한 포인트가 어디였는지 이런 거를 나중에 찾으려면 5년 전에 쓴 글을 다 읽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럴 경우에 좀 빨리 효율적으로 내용을 좀 찾을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이제 정보를 조직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노트도 써야 되지만 휴대폰 같은 걸 동시에 활용해 가지고 검색을 위해서 휴대폰을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어려운 말씀하시네요. 이게 지난주에는 뭐 그 휴대폰이니 이거 네. 타이핑 치는 거 이거 뭐 좋은 습관 아니다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휴대폰으로 글을 쓰는 게 아니고요. 거기다가 이제 정보를 기록해 놓는 거예요. 노트도 쓰고 네. 휴대폰의 정보도 따로 기록을 하고. 그러니까 그건 뭐 단어를 기록하는 거죠. 한 단어, 두 단어 정도. 이거 짧게. 되게 지금 딱 들어서는 어떻게 하는 건지 감이 잘 안 오는데 구체적으로 사항이 어떤 건가요? 네. 이게 말하자면은 저희가 뭐 노트를 샀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노트를 쭉 씁니다. 네. 저도 뭐 최근에 아침마다 일어나서 한 3페이지씩 글을 계속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쓰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지금 여기다가 뭐 하루 일정도 괜히 써보고 네.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도 괜히 정리를 해보고 네. 오늘 어제 있었던 일도 한번 내가 다시 써보고 막 이러면서 중언부언 막 이렇게 글 쓰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이 노트라는 게 생각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틈틈이 쓸 수 있으면 제일 좋다 이런 얘기를 하신 네.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도 쓰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뭐 별 얘기를 다 써놨는데 이 중에서 내가 흥미있는 얘기도 있고 좀 다시 돌아와서 보고 싶은 얘기들도 있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다음 날 또 썼어요. 다른 내용을 또 썼어요. 또 그 다음 날 또 다른 내용이 들어갔어요. 이런 식으로 날이 가면 갈수록 전에 쓴 거는 뒤로 이제 그쵸? 과거로 네. 묻혀버리고 네. 꺼내보기는 너무 힘들고 거기서 뭘 다시 뽑으려고 생각을 해보더라고요. 내가 그때 이거 써놨지 생각을 하더라도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자는 거죠. 그 문제를 디지털로 해결을 하자. 아니요. 아날로그로도 해결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런 경우가 생기죠. 노트를 한 권 쓰면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근데 노트를 만약에 10권이 됐다? 그러면 10권을 다 뒤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간단하게 단어들만 써놓으면 검색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내가 데이트를 했던 이야기들. 네. 그럼 데이트라고 쳐요. 그 무슨 태그 달듯이. 그렇죠. 그러면 데이트라고 치면 그 데이트에 관해서 썼던 글들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2019년 3월에 썼던 저널에 몇 페이지에 그게 있다 정도를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은 말하자면은 전월을 제가 오늘 썼어요. 네. 오늘 아침에 네. 전월 한번 써야지 하고 네. 따뜻한 커피 내려놓고 마시면서 우아하게. 네. 여러분들이 이거 전월 쓸 때 있죠. 클래식 들으면서 쓰십시오. 죽여요 아주. 그렇죠. 예, 좋아요. 음악을 들으면서 음악도 듣고 커피도 마시고 허세란 다 부리면서 한번 써보십시오. 무슨 음악 들으면서 쓰십니까? 전 음악 안 듣습니다. 글 쓰면서 음악 안 들으세요?
아니 글 쓰는데 집중해야지 무슨 음악을 들어요. 저는 동시에 두 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뭔가 음악을 들으면서 뭔가를 할 수 없었어요 어릴 때부터. 음악을 들을 때는 네. 음악만 듣거나 뭐 이동할 땐 들 수 있지만 네. 뭐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는데 음악을 틀어놓으면 이게 마음이 두 개로 분산돼가지고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잘 안 듣습니다. 저는 글쎄요, 뭐랄까, 이제 되게 좋은 피아노 선율 쫙 깔려있을 때 글을 쓰게 되면, 뭐랄까, 자세도 있게, 품격 있게, 글도 왠지 뭐랄까, 좀 더 품격 있게. 글씨는 꼬불꼬불 나가지만, 그래도 조금 더 알아볼 수 있게. 아 그것도 제 생각에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쓰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뭘 하시든지 괜찮아요. 뭐 음악을 들어도 되고 뭐 향 같은 거 있잖아요. 아로마 향 같은 거. 그렇죠. 뭐 이런 걸 피워도 되고. 근데 사람마다 이제 자기한테 적합한 방식이 다를 테니까 그걸 이제 이것저것 한번 해보시면서 일종의 이제 리추얼을 만드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글 쓸 때는 뭐 클래식 음악을 듣는다. 좋죠, 뭐 그거야. 네. 근데 또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보니까 엄청 허세 떠는 것 같은 느낌은 또 있네요. 그러니까 음악이 없으면 글을 못 쓰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 분위기를 만드는 거니까. 네, 뭐 그렇죠. 다 자기 맛에 사는 거지 아닙니까? 근데 또 이게 자기 안에 있는 솔직한 얘기를 꺼내는 거다 보니까 네. 기분 상태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이게 막 뭐랄까 그냥 정막 이런 데서 막 쓰고 있으면 뭐랄까 자꾸 막 분노가 쌓이고 뭐랄까 막 화가 나고 세상에 대한 막 저주 막 이런 것도 나오고 자기 나는 왜 이럴까 막 이런 거 쓰게 되고 조금 약간 고향을 내는 느낌을 갖는 방법으로 저는 그런 걸 찾은 거고 여러분들은 쓰실 때 그런 거 좀 있으면 비록 허세겠지만 누가 보겠습니까 그거를. 그렇죠. 혼자 쓰고 있는데 뭐 뭐라든 무슨 상관이야. 다 그렇죠. 벗고 써도 되고요. 아 나체로 글 쓰는 거 무슨 얘기하다가 제가 이렇게 멀리까지 날아가 버렸나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글을 쓴다. 아 예. 그 이제 아침에 이제 글을 쓰고 네. 돌아보려고 할 때. 돌아보려고 할 때 그럼 그걸 쓰는 순간에 써놓고 나서 바로 메모 같은 거를 이제 핸드폰에다 남겨놓는다.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주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 검토 주기를. 검토 주기요? 네. 그렇네요. 저는 왜 그렇게 생각을 못했을까요? 예를 들면 하루에 뭐 엄청 많이 쓰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뭐 하루에 뭐 몇 페이지 썼어요. 네. 그러면 뭐 일주일 단위로 혹은 뭐 3일 단위로 아니면 그날 자기 전에 간단하게 자기가 쓴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네. 노트에다가 이제 이따 말씀드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메타 정보들을 기록을 해두죠. 메타 정보요. 네. 그리고 이제 걔네들이 쌓이잖아요 또. 그럼 한 달에 한 번, 뭐 3달에 한 번 정도에 그걸 이제 간단하게 휴대폰으로 옮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막 무슨 우리 그동안 네. 시계부 쓰는 것처럼 뭐 할 때마다 이걸 누르고 이런 느낌보다는 그거는 번거로워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엄청 저도 그 선생님 이번에 방법은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 엄청 짜증나는 방법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네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방법은 안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처음 시작하실 때부터 하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얘기를 다시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왜냐하면 이제 이 시기가 지나가면 우리는 이제 글 쓰는 방식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글을 쓸 것인가에 대해서 더 많이 말할 거기 때문에 지금 이 기회에 나중에 이제 저널이 좀 많이 쌓였을 때 그때 어떻게 할 것인지를 미리 말씀을 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을 미리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 상황에 맞게 사용하시면 돼요. 뭐 휴대폰에다 쓰는 거 번거롭다. 거기다 무슨 거기까지 기록할 정보가 없다. 그러면 뭐 안 쓰셔도 되는 거죠. 방법으로 그럼 딱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계속 기록을 해 나가시면서 뭐 200자면 200자, 뭐 한 페이지면 한 페이지 정해진 분량을 기록해 나가시면서 주기적으로 리뷰하고 메타데이터를 만들어라. 그렇죠. 그걸 이제 저널에다가 같이 기록을 하는 거예요, 기본은. 저널에다가요? 이 저널에다 기록하는 거죠. 왜냐하면 저널을 봐야 이제 그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저널에다 모든 걸 다 기록해요. 그리고 필요할 때 부분적으로 휴대폰을 정보를 검색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 인간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이라는 게 사실 되게 여러 가지 아닙니까? 네. 그 모든 것들이 다 저널에 말하자면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기록을 하는 것.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자기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이 저널에 다 기록이 되고, 그걸 이제 어떻게 조직할 건지는 좀 그 메타 정보를 만드는 방식이 또 있는 거고, 그럼 그렇게 정리된 저널에 기록되어 있는 정보들을 다시
뭔가 종합할 필요가 있죠. 중앙에서 이렇게 통제하는 것처럼. 네. 컨트롤 센터에서 네, 그런 통제하는 식으로. 것처럼. 그러려면은 저널에 페이지 번호도 다 매겨야 되겠네요. 페이지 번호 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널마다 번호가 다 있어야 돼요. 저널 번호도. 그렇죠. 그러니까 한 권 쓰실 분들 이런 거 생각하실 필요가 없죠. 그렇네요. 근데 뭐 이제 5권, 6권 늘어나게 되면 저널마다 이제 고유한 그 번호가 있어요. 아이디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거 이제 번호 매기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1번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은데. 1번부터 하시면 되고요. 페이지는 1페이지부터 하시면 되고, 요새는 또 그 넘버링 되어 있는 노트들도 많이 있어요. 네, 아예. 편의를 위해서. 로이텀 같은 노트들은 번호가 좀 많이 매겨져 있죠. 그러면은 좋아요. 저널을 쓰고 네. 주기적으로 세 개를 만든다. 그 주기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주기는 뭐 보통 이제 쓰는 양에 따라 다른데, 뭐 일주일 정도? 3일에서 일주일? 짧으면 날마다 할 수도 있어요. 네, 기록하는 거니까 어차피. 근데 그거는 이제 아주 디테일한 정보예요. 얼마를 주기로 할 거냐. 일단 우리가 뭘 하는지를 안 그렇죠. 다음에 맞아요. 그 다음에 주기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썼는데 일주일 동안 써봤자 뭐 요만큼밖에 안 썼다. 그럼 뭘 할 게 없죠. 할 거야 없으니까. 개인마다 이제 양에 따라서 네. 또 기록하는 횟수에 따라서 많이 다른 문제일 것 같네요. 이거 되게 궁금하네요. 일단은 개념적으로는 대략적으로 저는 파악이 됐어요. 네. 플로우도 어떤 식인지 알겠어요. 기록하고 색인 만들고 디지털화해서 핸드폰으로 옮겨서 검색하기 편하게 만들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좀 우리가 직접 네.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노트를 이렇게 한 권을 가져왔습니다. 도트 노트고요. 뭐 화면엔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여기다가 이제 직접 쓰면서 한번 어떤 식으로 저널링을 구성하는지 설명을 드릴 건데 먼저 간단하게 그 개요를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노트는 4부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내부 부분으로 예. 기본적으로는 노트 하는 부분이 있죠. 노트 하는 그다음에 부분. 색인, 인덱스. 색인. 네. 네. 인덱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로그라는 페이지가 있어요. 로그 페이지. 로그. 예. 원래 로그는 이제 통나무 그렇죠. 뜻이죠. 근데 과거에 항해 같은 걸 할 때 통나무에다가 뭔가를 기록을 해서 일지라는 의미가 생겼습니다. 기록이라는 의미가. 그래서 우리가 블로그 할 때 로그도 예, 일지. 그거고 그다음에 브이로그의 예, 로그도 로그 파일 이렇게 로그 파일.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는 조금 서브적인 건데 주제요. 주제요. 네. 이건 글쓰기용으로 이제 좀 특별한 페이지가 되는 거죠, 정보가. 정리해 보면 노트, 색인, 로그, 주제요. 이렇게 됩니다. 아이고 이제 어휘가 네. 뭐랄까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런지 네. 어렵네요. 그럼 이제 어떻게 쓸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기 노트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펼쳐보면 양면으로 이렇게 쫙 펼쳐지잖아요. 네. 그럼 여기는 인덱스 페이지로 남겨둡니다. 맨 첫 페이지는 네네. 여기다가 뭐 색인이라고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표시를 하시고 처음 페이지 2개를 이렇게 이제 남겨두시면 돼요. 얼마나 많을지는 우리가 지금은 알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알 수가 없고 그러니까 좀 앞부분에다가 충분히 좀 남겨주시는 게 좋아요. 2페이지 정도를. 경험상 적어도 2페이지는 예예. 먼저 목차를 정하고 쓰는 게 아니라 네. 내용을 다 쓰고 앞으로 돌아와서 목차를 쓸 건데 그렇죠. 그 공간을 미리 네. 마련을 해두고 들어가자. 2페이지에서 4페이지 정도. 이거는 이제 한번 해보시면서 그리고 나중에 인덱스가 만약에 부족하잖아요. 네. 그럼 다른 노트에다가 적어가지고 붙이셔도 되니까 사실은 뭐 이렇게 분량이 어느 정도였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네. 그 다음으로 한 장을 넘기면 이제 새로운 페이지가 있죠. 주제어를 씁니다. 주제어라고 하면은 영어로 하면 서브젝트입니다. 주제어를 쓰는데 주제어는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가 인터넷에서 글 쓸 때 네. 해시태그 같은 겁니다. 말하자면은 검색할 만한 키워드 이런 얘기가 네, 되는 그렇죠. 건가요? 중요한 단어들. 네. 근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제어 페이지는 필수 페이지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는 글쓰기 관련해서 뭔가 이제 조금 더 집중할 때 네.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평생 한 번만 쓰는 건 아니죠. 그렇겠네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1월 1일 날 네. 사랑에 대해서 뭘 써요. 네. 그리고 한 2, 3주 있다가 또 사랑에 대해서 쓰게 돼요. 네. 영화를 보거나 책을 그렇죠. 읽거나 그 다음에 또 한 4월, 5월쯤에 또 보게 되죠. 그러면 내가 사랑에 대해서 생각한 그 생각들이 흩어져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흩어져 있는 생각들이 어디에 흩어져 있는지를 기록하는 용도로 주제어를 사용합니다. 이건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지금 주제어 페이지까지도 네. 우리가 뭐를 쓸지 아직 모르기 모르죠. 때문에 비어 있는 거예요. 그냥 여기는 다 일단은 빈 페이지로 빈 시작하는 페이지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그 페이지가 있습니다. 아, 로그도 앞부분에 나오는군요. 예, 로고도 앞에 있죠. 네. 로그. 참, 이 로그 보면은 추억에 젖게 되네요. 지수와 로그. 그렇죠. 로그 페이지는 주제어 페이지하고 좀 다르게 네. 미리 뭔가 구분되어 있는 틀들이 있어요. 음, 예를 들면 첫 번째로 로그로 쓸 수 있는 게 이벤트 로그가 있습니다. 이벤트 로그. 이벤트 로그란 건 뭐냐면 저널을 쓰잖아요. 네. 저널에는 우리 인생이 담기기 때문에 네. 올해 일어난 중요한 사건들이 있죠. 네. 그 사건에 관해서 뭔가 기록을 하게 되죠. 음, 그럼 그 사건들 여기다 쭉 날짜별로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벤트 로그를 사용하게 되면 다이어리를 대체하게 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건들은 여기 다 이제 기록이 되는 겁니다. 이를테면 뭐 생파를 했다. 그렇죠. 휴대폰에 이제 잡다한 사건들이 다 있죠. 그렇죠. 뭐 일정들 이런 것들 휴대폰에 다 기록이 되죠. 네. 그거는 형식적인 사건들이에요. 해야 되는 일들.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자기 삶에 의미가 있는 사건들은 따로 뽑아서 정리를 합니다. 그렇죠. 저희가 뭐 먹으러 가서 맛집에서 사진 찍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다 로그가 되는 건 아니고 그렇죠. 그 중에서 인생 대박 맛집 그렇죠. 이러면 로그에 이벤트에 들어온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이제 그거는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로그 페이지도 네. 앞에 페이지처럼 그냥 비어져 있는 순백으로 거예요. 네. 비워두고 네. 시작을 해도 문제가 없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날 무슨 일이 있을 때만 로그 페이지로 돌아와서 그렇죠. 간단하게 네. 쓴다. 네. 그러면 이 로그 페이지 같은 경우는 네. 기록이니까 아주 간단한 키워드 같은 느낌으로만 쓰는 건가요? 그렇죠. 로그 페이지는 이제 이벤트 로그는 날짜와 사건을 쓰겠죠. 네. 뭐 2월 27일 뭐 헤어짐 이거 이런 거. 사례가 좀 안 좋네요. 좋은 걸 해야 되는데 뭐 대박 맛집. 3월 1일 입학식 뭐 이런 거. 네네네. 원하던 대학에 입학했다라든가 뭐 이런 거 좋네요. 있잖아요. 뭐 네네네. 그런 것들 이제 쓰시는 거죠. 중요한 사건들. 그다음에 그렇죠. 첫 미팅 이런 거. 설레네요. 아 그렇네요. 아무튼 그런 거. 네, 그런 걸 쓰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북 로그. 북로그. 예, 자기가 읽은 책들을 쭉 기록하는 거. 그다음에 피플 로그. 피플 로그. 예, 자기가 만난 중요한 사람들의 이런 것들 기록하는 거죠. 인맥 관리 같은 거. 이거 사실은 각각 개별적으로 다 SNS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네, 앱이 있죠, 다 있죠. 있어요. 네, 다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자기 개인화 해가지고 네. 딱 나만의 소중한 노트 안에다가 다 몰아넣는 거죠. 그렇죠. 네. 저널 이거 상당히 괜찮겠네요. 그렇죠. 이제 갖고 다니면서 쓰는 거죠.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장소 로그, 로케이션 로그. 내가 방문한 것들, 좋은 그렇죠. 거. 아까 맛집 같은 것도 쓰실 수가 있고, 그렇죠. 뭐 여행 장소 중에서 여긴 정말 좋다. 뭐 영화 로그, 뭐 아니면 펫 로그, 뭐 반려동물과 함께 뭐 중요한 기록들이 있으면 그렇죠. 뭐 또 기록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로그 페이지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활용할 수 있는 페이지고요. 이건 또 자기 개인화가 가능하죠. 사람마다 쓰는 게 다를 테니까. 그다음에 여기다 운동 같은 거. 그렇죠. 뭐 식단 뭐 이런 걸 전부 다 기록을 따로따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트래킹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야. 아까 처음에 네. 그 네 가지 키워드 말씀해 주실 때 로그 대체 뭐 어떻게 하는 거야 하고 되게 불무명확했는데 네. 이거 상당히 매력적인 페이지네요. 그렇죠. 여기는 분량도 좀 많이 잡아야 되나요, 그럼? 그럼 많이 잡을 수가 있겠죠. 실제로 좀 두툼하게 잡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를 그러면 띄워놓고 보통 8페이지 정도면 될까요? 8페이지에서 10페이지 정도? 뭐 우리가 로그를 쓴다고 해서 막 인생에 중요한 일이 막 날마다 막 일어나거나 또 그러지는 않으니까요.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추가로 네. 뭐 여기 삽입해서 붙이거나 네. 늘려나갈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어떤 로그를 쓸 것인지 네. 요 정도를 이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벌써 앞부분에만 네. 처음에 색인 2 네. 페이지 이상 들어갔고 주제어 또 2 페이지 그렇죠. 이상 들어갔고 로그 10페이지라고 생각을 하면 네. 그것만 해도 한 15페이지 정도를 건너뛴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건너뛰게 되죠. 네. 꽤 두꺼운 노트를 준비하는 게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얇은 노트는 말 그대로 노트하는 습관만 그게 필요한 거고요. 나중에 이제 그 습관이 든 다음에 이제 좀 두툼한 노트를 써야 되겠다. 네, 제대로 저널링을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이런 페이지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네요. 네. 노트는 보통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죠. 네.
그다음에 나머지 이렇게 두 파트로 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네. 노트 전체가 이제 한 15cm라고 생각을 하면 5분의 1 정도? 그렇죠. 5분의 네, 1 5분의 1에서 정도는- 4분의 1 정도 비워둡니다 항상. 앞부분을 비워두네요. 예, 예. 너무 많이 비워두면 너무 아까우니까 이 정도 비워둡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메타 정보를 기록하는 곳이 됩니다. 그 앞부분에 비워둔 거에다가 네. 뭐 제목을 쓴다든지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쓰는 겁니다. 오늘이 2053년 네. 2월 20일 이렇게. 네. 요건 이제 날짜 정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시간이 있죠. 뭐 14시 27분 이렇게. 2053년이네요. 네. 네. 그때 저희가 나이가 몇 살입니까? 관 속에 들어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네. 이제 메타 정 가장 중요한 정보가 바로 여기 나와 있듯이 날짜와 시간 이건 아하. 항상 기록하셔야 돼요. 아, 네. 이걸 기록 안 하면 나중에 낭패를 봅니다. 날짜와 시간을 네. 꼭 기록해야 된다. 네. 이거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본으로. 궁금합니다. 왜 네. 그런지. 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그냥 비워두시면 되고요. 네. 몇 쪽 남은 부분 있죠? 아, 그 5분의, 여기에다가 노트를 하시는 거예요. 5분의 1을 제외한 나머지 네. 5분의 4부분. 즉, 네. 말하자면 들여쓰기 같이 시작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한번 써볼게요. 앞부분에 여백을 두는 겁니다. 자, 이 만년필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아, 또 되게 좋아 보이는 만년필이네요. 그렇게 좋은 건 아니고요. 파크 51이라고 굉장히 빈티지한 유명한 만년필입니다. 요즘은 이제 생산도 안 되는. 네, 그렇죠. 한번 써보겠습니다. 오늘 김밥 스튜디오에서 쓰고 봅시다. 녹음을 했다. 글씨를 잘 못 쓰죠? 그러게요. 그죠? 글 선생님답지 않게. 이게 제 글씨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는 게 저는 읽어볼 수 있어요. 아하. 다른 사람 뭐 읽을 필요가 없죠. 벌써 세 번째 녹음이다. 네. 이번 주에는 저널링 방법에 관해 다룬다. 저널링은 인생을 돌아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자, 이렇게 썼습니다. 네. 얘를 앞부분에 메타데이터 시간 기록하는 부분하고 뒤에 네. 글, 내용, 컨텐츠 기록하는 부분하고 펜을 다른 걸 썼는데 네. 꼭 그래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이거는 그냥 재미삼아 한번 해봤습니다. 예. 네. 메타데이터는 오히려 지워지면 안 되니까 이쪽은 연필보다는 펜으로 하시는 게 좋겠죠. 아하. 그다음에 이제 노트입니다. 네. 단순하죠? 이게 이제 이렇게 쓰면 끝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끝났잖아요. 네. 그리고 같은 날이죠? 네. 그런데 지금 2시 27분이라고 그랬는데 밥 먹고 잠깐 생각이 났어요. 네. 그래서 18시 56분에 네. 또 뭔가를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때는 또 여기서 또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네. 네. 그리고 계속 이 날짜는 유지하면서 이제 쭉 시간이 기록이 되죠. 네. 그러면서 자기가 했던 생각들이 쭉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게 기본 구조입니다. 일단 노트에. 처음에는 시간별로 자기 생각들이 네. 조직이 돼야 되는 거다. 네, 그렇죠. 왜 그런가요? 그냥 이거는 기록이에요. 기본 기록. 음. 로그니까. 네. 우리가 뭔가 컴퓨터를 작성을 하더라도 자동으로 파일이 만들어지면서 시간과 그 날짜가 기록되잖아요. 네. 그걸 손으로 하는 거예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제가 어떤 경험이 있냐면 몇 년 전에 썼던 저널을 봤는데 네. 이게 날짜가 없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뭐 이게 언제 썼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도통. 그 안에 시간에 대한 힌트가 있어야 되는데 시간에 대한 힌트가 없으면 이게 5년 전 얘기인지 6년 전 얘기인지를 알기가 어렵고 전후를 비춰보면 한 10페이지 뭐 20페이지 넘어가가지고 그때 가서 이제 뭐가 있더라고요. 정보가.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에도 사실은 정확하지 않으니까 내가 이거 언제 썼지? 이게 언제 있었던 일이지가 좀 가물가물할 때가 있어요. 하긴 그 생각이라는 게 선후 관계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한 가지 생각을 이어나갈 때 먼저 이런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네. 이런 식으로 이어나갔다도 되게 중요한 네. 것 같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하면 됩니다. 아, 되게 단순하네요. 네. 이게 기본적인 노트를 쓰는 방식이다. 네, 그렇죠. 처음 아까 네 가지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노트. 노트 부분이죠, 이게. 자, 이제부터는 뭘 말씀드릴 거냐면 이제 앞에 우리가 인덱스하고 로그하고 주제를 썼잖아요. 네. 그걸 기록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아하. 지금 여기에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럼 오늘 이제 다 썼어요. 네. 예를 들면 이제 하루 단위로 뭔가 정리한다고 하면 오늘 자기 전에 저널을 펼칩니다. 네. 그리고 뭘 쓸 게 있으면 또 쓰시고 음. 오늘 쓴 저널을 쭉 읽어봐요. 네. 그랬더니 오늘
김밥 스튜디오에서 쓰고 봅시다 녹음했잖아요. 네. 그리고 저널링에 관련된 걸 썼죠. 그렇죠. 그럼 이제 이거를 이쪽에다가 다시 정보를 기록합니다. 뭐라고 하면 될까요? 저널링? 그렇죠. 저널링 이렇게 씁니다. 샵도 붙이시네요. 그렇죠. 태그니까. 자, 그럼 저널링이라고 썼잖아요. 네. 그럼 얘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얘는 주제요? 네, 주제어로 간다고 해보죠. 자, 맞췄습니다. 그러면 자, 주제어로 옵니다. 네. 주제어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줄 맞춰가지고 저널링이라고 써요. 네. 그 다음에 저널링이 어디 있냐는 거냐면 페이지를 쓰겠죠. 아까 우리가 썼던 페이지가 뭐 3페이지다. 네. 그러면 3이라고 씁니다. 음, 이렇게. 그럼 나중에 우리가 저널링에 대해서 또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다시 돌아가 보면 뭐 요 밑에다가 또 저널링을 쓸 수도 있지만 다른 페이지에 네. 또 저널링에 관해서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게 만약에 7페이지다. 음. 그럼 여기 또 7이 나오죠. 아하. 이런 식으로 얘를 보면 내가 이 저널을 쓰는 동안 어떤 주제에 관련해서 얼마나 썼는지를 쭉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즉 나의 관심사가 여기에 이제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를테면 앞부분에 쓴 내용 중에 네, 뭐 쓰고 봅시다 녹음을 했다. 네, 그러면 녹음, 그렇죠. 뭐 팟캐스트 네, 이렇게 되면 그거 관련된 것도 네. 똑같이 페이지 수가 페이지 수가 붙어나가는 거네요. 붙겠죠. 근데 좀 번거롭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쓰는 거는 사실은 정말로 꼼꼼하게 자기가 무엇에 관해서 생각하고 있는지를 이제 판단해 볼 때, 그럴 때 이제 필요한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여기까지 하는 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키워드들이 쭉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많아지겠죠. 그렇죠. 그럼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의 지도들이 여기에 쫙 펼쳐집니다. 도대체 나는 무슨 생각을 하며 살고 있나가 이 한 페이지를 보면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사실은 같은 내용이더라도 제가 봤을 때 뽑는 주제어하고 네. 글 선생님이 뽑는 주제어하고 되게 네. 다를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걸 쓰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가 보면 여기 이제 메타 정보들이 쭉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내용이 예를 들면 너무 좋은 내용이야. 그래서 독립적으로 하나의 어떤 그 짧은 글 네. 이란 느낌이 들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예를 들면 이제 여기가 제목이 나올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저널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쓸 수 있죠. 아, 제목을? 읽어봤더니 네. 저널이란 무엇인가라는 어떤 주제 네. 관련해서 내가 뭔가 글을 썼어. 이런 느낌이 들죠. 그럼 얘는 어디로 가겠어요? 색인? 그렇죠. 얘는 인덱스로 가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2월이면 일단 인덱스에는 날짜를 써요. 2053년 2월 네. 이렇게 써줍니다. 네. 그리고 첫 번째 쓴 게 뭐죠? 들어가서 저널이란 네. 무엇인가 이렇게 돼 있죠. 네, 네, 네. 그럼 이제 쭉 해서 선하고 여기다가 3페이지 이렇게 써놓는 거죠. 아, 이거 예쁘네요. 네. 음. 만약에 이제 또 다른 글이 또 괜찮은 게 있어. 쓰다 보면 네. 뭔가 이건 정말 한편으로 좀 이렇게 확장시켜 보고 싶어. 네. 이건 괜찮은 주제인 것 같아. 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럴 때마다 돌아와서. 이쪽으로 와서 이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뭐 쓰잘데기 없는, 물론 쓰잘데기 없는 글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그렇죠. 네. 좀 내가 보기에 가치 있다 싶은 게 생길 때마다 네. 색인으로 돌아와서 네. 제목을 붙이고 페이지 넘버링을 한다.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쭉 이제 쌓이겠죠, 밑으로. 네. 그러면 이제 이 색인 페이지만 보면 이 전원에 무슨 중요한 내용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꽤 괜찮네요, 이거. 그렇죠. 그러면 이제 뿌듯해지죠. 그렇죠. 내가 이렇게 의미 있는 글들을 쭉 뭔가 아이디어를 모아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로그로 가야 되겠죠. 그죠? 네. 로그에는 뭘 어떻게 할까요? 로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벤트 로그 뭐든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이게 이벤트 로그라고 해봅시다. 네. 자, 이벤트 로그입니다. 첫 번째 사건이 뭡니까? 2월 네. 아까 며칠이었죠? 20일. 20일. 제일 중요한 사건은 쓰고 봅시다. 네. 3회 3회 녹음 이렇게 녹음. 쓰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음. 그러면 이제 이벤트들이 쭉 나오죠. 네. 이 중요한 일이 여기 있었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3월이면 쭉 이건 3월, 4월 이렇게 쭉 쓰시면 돼요. 근데 이를테면 이벤트 로그가 여기 작성이 됐잖아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네. 뭐 피플 로그예요. 네. 쓰고 봅시다 3회를 촬영하러 와서 너무나 훌륭한 네. 진행자 김밥을 만났어요. 네. 그럼 이제 피플 로그도 써야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여기 피플이 나오겠죠. 네. 그러면서 2월
20일 김밥. 이 사람 어쩌고저쩌고 이제 짧게 쓸 수가 있겠죠. 김밥 만나다 뭐 네. 특징 같은 거 쭉 쓰고 목소리가 좋다. 네, 연락처 같은 것도 쓸 수 네, 있고. 눈썹이 연락처. 네. 번호를 따면 번호 이거 안 되겠네요. 번호를 받으면 그 번호를 이제 좀 기록하거나. 그렇네요. 그럼 내가 만난 중요한 사람들은 또 요 한 페이지에 쫙. 올해 내가 만난 사람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로케이션이면 네, 오늘 뭐 올해 내가 간 중요한 장소들. 그렇죠. 북로그면 올해 내가 읽은 중요한 책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하나의 분야의 로그마다 한 페이지 정도를 할애한다? 그거는 이제 또 다르죠. 네. 아니면 이벤트가 많은 사람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노트를 좀 여유롭게 넉넉하게 쓰실 분들은 그냥 한 달에 한 페이지씩 쓰셔도 돼요. 이벤트를. 1월 이벤트, 2월 이벤트, 3월 이벤트. 아니면 쪼개가지고 뭐 2페이지에 2달을 쓰셔도 되고 뭐 6달을 쓰셔도 되고 그거는 이제 한번 해보셔야죠. 그렇죠. 직접 해보지 않으면 자기가 어떤지 사실 잘 모르니까. 네. 근데 노트 어차피 많이 두꺼운 걸 쓰면 많이 남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렇게 안 쓸 거면 이렇게 로그 페이지를 조금 여유롭게 잡아놓고 로그 페이지를 또 많이 채워보는 것도 재미거든요. 그렇네요. 자기가 이제 한 일마다 중요한 일마다 기록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벤트 로그가 사실 내용이 제일 많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다이어리나 스케줄러 필요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되네요. 예. 그렇죠. 저같이 이제 뭐랄까 활동이 왕성하고 외향적인 사람은 피플 로그도 굉장히 많을 것 같고 장소 로그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뭐 교 선생님처럼 집에서 칩거하시면서 그렇죠. 머릿속에 들어있는 좋고 아름다운 생각들과의 대화, 지적인 대화, 그런 이성적인 활동들이 왕성한 분들은 아무래도 피플과 로케이션은 줄어들고 북이나 이벤트는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달라지겠네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또 있어요.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책을 읽고 책에 관해서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태그로 또 그런 걸 붙일 수가 있겠죠. 책 이름 같은 거. 예를 들면 모르그가의 살인 이렇게. 그럼 얘도 이제 모르그가의 살인이라고 쓰면 얘도 이제 어디에 붙겠습니까? 여기에 붙겠죠. 그렇죠. 주제 쪽에 붙을 수도 있고 만약에 이게 북로그잖아요. 그럼 로그에서 이제 북로그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 북로그가 있다고 하면 여기는 2월 20일 모르그가의 살인이죠. 이렇게 쓰시고 항상 뒤에다가 이 모르그가 살인과 관련된 걸 내가 뭔가 쓴 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페이지 수를 항상 붙여주세요. 이렇게. 그게 필요하겠네요. 이벤트 로그도 마찬가지.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쓰고 봅시다 녹음만 그냥 했다라는 것만 기록하면 뒤에 쓴 게 없잖아요. 하지만 뭔가 이 저널에다가 뭔가 연관된 정보를 썼다. 그럼 여기다가 표시를 해주시면 되죠. 똑같이 여기다가 뭐 3페이지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3페이지를 보면 이게 있겠죠. 상당히 유용한 방법이네요. 그렇죠. 이거를 근데 날마다 하는 게 아니죠. 그냥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중요한 것들이 있을 때 이제 리뷰하면서 뭐 그날 저녁에 한번 쭉 보면서 중요한 건 체크해 놓고 기록하든가 아니면 일주일 단위로 정리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야, 이거 진짜 엄청 효율적이고 엄청 유효한 방법이네요. 네, 이렇게 이제 쓰시는 게 아마 많이 쓰실 거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조직화를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쓴 노트의 활용도 일단 질 자체도 엄청나게 높일 것 같고요. 이거는 머릿속을 되게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아주 좋은 방법인데요. 그렇죠. 그 김밥님께서 아침마다 뭘 쓰신다고 하셨잖아요. 일어나서 3페이지씩 쓰잖아요. 그럼 거기에도 뭐가 들어있겠어요? 주제가 들어있고 그다음에 뭐 로그에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그렇죠. 저 맨날 요즘 방송 걱정 때문에 이거 촬영은 어떻게 하나, 녹음 장비는 뭐 사야 되나, 무대 계획은 어떻게 맨날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주제가 계속 머릿속에 머무르는 주제가 이제 팟캐스트 혹은 유튜브 방송이잖아요. 그럼 방송이라는 주제가 있고 그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페이지가 이제 할애돼 있겠죠. 그러면 지금 당장이야 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당연하지만 5년 혹은 6년 뒤에 이제 다시 돌아봤을 때 그때 내가 뭐 하면서 살았지? 라고 할 때 그 저널을 펼쳐보면 그 주제어들을 보면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구나를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로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활용도도 아주 높겠어요. 가능하면 노트는 한 권에만 쓰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제 노트가 하나가 늘어나잖아요. 네. 그러면 관리가 너무 힘들어져요. 제가 이제 가끔 서점 같은 데나 가보면 독서 노트 이런 거 있죠. 독서 노트를 산 사람 중에서 얼마가 그걸 다 썼을까요? 그것도 뼈 아픈 질문이네요. 네, 거의 안 쓰게 될 거야 아마. 책도 많이 안 읽겠죠. 물론 잘 쓰신 분도 있겠지만 네. 몇 년 걸리겠죠. 네. 그걸 다 채우려면. 네. 근데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이 그걸 저널로 통합시키는 거예요. 독서 노트 포맷을. 그러면 책을 읽을 때마다 그 자기가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그 포맷이나 템플릿에 따라서 기록을 하시고 네. 그걸 앞에다가 로고에다 기록하시면 돼요. 그렇네요. 그럼 수년에 걸쳐 가지고 독서 로그 쪽만 쭉 펼쳐보면 내가 어떤 책을 읽고 어떤 생각을 해왔는지를 그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 효용이 있죠. 그렇죠. 근데 그 노트를 만약에 따로 가지고 다닌다? 저널과 같이 갖고 다닌다? 그러면 부피가 2배가 되고 그 번거로워서 그거 쓰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렇죠. 불편하죠. 예, 예. 또 말하자면 독서 로그야. 그래가지고 각 잡고 딱 앉아서 네. 이거를 한 편을 써야 돼? 라는 마음보다는 그때그때 내가 읽은 것을 간단하게 감상을 조금이라도 그렇죠. 정리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일단은 훨씬 효율적으로 네. 보이고. 그리고 저는 심지어는 네. 학생들 있잖아요. 네. 대학생들 예. 수업을 듣잖아요. 그 수업 내용도 저널에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노트를 따로 만들지 않고.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 뭘 적잖아요. 어차피 시험 공부하려면 따로 뭐 타이핑하거나 자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업에 집중해서 수업 시간에 내가 떠올랐던 생각들, 교수님이 하신 말씀들 이런 것들을 쭉 기록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쌓이면 대학 생활에 내가 무슨 수업을 들었고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책을 읽었고가 그 저널 한 권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도 노트 필기 잘하는 편이었거든요. 굉장히 꼼꼼하게. 다 없어졌어요. 그렇네요. 대학교 때 썼던 노트 없어요 지금.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제가 그걸 그때 저널을 썼다면 저널에다 썼다면 아마 지금도 남아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널을 버리진 않을 테니까. 되게 소중한 생각들 아닙니까? 정말. 그렇죠. 예. 그 대학교 때 파릇파릇할 때 내 머릿속에 있던 그 많은 생각들이 지금 어디 갔냐는 거예요. 알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예. 이사 다니면서 괜히 다 없어지고. 그렇죠. 노트니까 이거 그렇지. 언제 보겠어 버리고. 맞아요. 뭐 그런 식으로 돼 있죠. 근데 저널을 문장 형태로 수업 시간에도 계속 문장 형태로 쓰는 거예요. 짧게 이렇게 축약형으로 쓰지 말고 문장 형태로 완벽한 문장 형태로 좀 속도는 느리더라도 그렇게 계속 써가는 연습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죠. 지금 와서 굉장히 후회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교수님의 말씀이라는 게 사실은 뭐 우리가 어떤 면에서 암기를 해야 되는 정보도 있겠지만 네. 그것보다는 그걸 가지고 자기가 생각을 하고 네. 거기에 관련된 리포트를 작성을 그렇죠. 하고 이런 과정이잖아요. 네. 저널에 쓰는 것도 상당히 좋겠네요. 그렇죠. 또 다른 이점이 있다라면은 그런 식으로 기록을 해놓으면 절대로 남에게 빌려줄 수 없는. 그렇죠. 빌려줄 수가 없죠. 저널을 줘야 되는데 그렇죠. 저널을 일기장을 빌려줄 수는 야, 없잖아요. 너 노트 좀 보여줘. 안 되죠. 그렇죠. 못 보여주는 거죠. 아주 좋은 이유 한 가지가 생기네요. 그렇네요. 자기가 공부한 내용을 온전히 자기 것으로 가질 수 있는. 잔머리를 잘 보이죠.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그 쪽으로.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그럴 아무한테도 수가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저의 소중한 생각들은 온전히 제 것이고 내 안에만 있을 거예요. 라는 생각인 거죠. 네. 상당히 유용한 방법입니다. 이게 어떤 한 가지 분야에 치우쳐 있지 않다는 것도 저한테는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와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냥. 그치. 우리는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건데 살아가면서 이것저것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걸 왜 따로따로 뭐 이렇게 기록할 필요가 어디 있어요? 다 내 거니까 내가 받아들인 거는 그냥 한 권의 노트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인생을 갈아서 넣은 노트다라고 말씀드렸던 것도 이 한 권의 모든 걸 다 담아 보려는 노력이 의외로 많은 것들을 또 생각하게 해주고 의미가 있게 됩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아주 추상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뭐 프로젝트에 집중해, 일에 집중해, 뭐를 해야 돼라는 방식으로 인생을 조직하다 보면 객체지향적인 사고를 하게 돼요. 뭐 아까 말씀하신 북로우도 마찬가지로 책에 얽매이게 되죠, 자기 인생이. 그렇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주체적으로 살아가면 이것들을 중앙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꼭 이게 뭐 좋다 나쁘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면모들이 점점 살아가면서 없어지는 것 같고 이것을 중심에서 나라는 생각의 컨트롤 센터가 꼭 붙잡고 경험들을 어떤 내가 만들어낸 주제요.
내가 뽑아낸 독특한 이 생각을 중심으로 나머지를 쭉 펼쳐나가면은 그거는 되게 아름다운 일이네요. 그래서 그 글쓰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글을 쓰는 목표는 결국 자기를 더 잘 알고 더 좋은 자기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니까 이제 저널을 쓰는 방식을 어느 정도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단 말이죠. 이제 쓰시면 돼요. 그렇죠. 이제 이걸 활용하셔가지고 이제 앞으로 뭐든 쓰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방송 중에서 취중 필담 있잖아요. 그렇죠. 취중 필담에서 다루었던 그 모르그가의 살인 그렇죠. 과 관련된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방송을 들으면서 또 메모한 어떤 문장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 문장들을 활용해서 쭉 써보시고, 앞에 인덱스에도 써보시고, 뭐 탐정의 조건은 무엇인가, 탐정의 자격은 무엇인가, 이런 것도 써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책이 있다면, 북 로그를 만드셔가지고, 하나씩 기록해 가는 거. 몇 페이지에 내가 이 책을 읽은 흔적이 있다. 그 책을 읽고 쓴 생각들이 있다. 또, 뭐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한번 로그도 구성해 보시고 그렇게 이제 해보시면 아마 글쓰기 재미도 느끼실 수가 있고 이 저널을 내가 정말 열심히 잘 써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렇네요. 저희가 쭉 살고 경험해 나가면서 정보들을 모으지 못하고 다 흐트러뜨려 버린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것들을 저널이라는 형식으로 다시 잘 모으면 제가 보기에는 제 인생 자체가 되게 주체적으로 확 조직화되고 내 생각을 또 계속 객관해서 볼 수 있는 하나의 대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우리가 지금 노트 쓰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쓰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렇죠. 이 메타 정보들, 인덱스나 뭐 로그나 주제를 뽑아내려면 리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쓰고 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오늘 이렇게 저희가 한 수 배워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멋있는 전을 쓰려면은 과연 비싼 책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좀 두껍고 좋은 책. 네. 비싼 거 필요합니다. 네. 아니 이렇게 소중한데. 그렇죠. 네, 이번 주의 도전 과제는 이제 저널링을 시작하자. 저널링을 시작하라. 그리고 이제 3번 방송을 했잖아요. 네. 3번 방송에서 제가 그 드렸던 도전 과제들 이제 네. 한 번에 다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시간 기록은 계속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하루에 200자 200자. 정도씩 최소한 200자 정도씩 계속해서 저널에다가 기록을 하시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 저널링을 이제 시작하셨으니까 저널링 앞에 나와 있는 메타 정보들까지 한번 관리를 해보시는 거. 그래서 누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너 글쓰기 열심히 해? 글쓰기 어떻게 하고 있어?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면 된다고요? 나 저널링 해. 그렇죠. 나 저널 쓰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면 네. 됩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앞으로 최소한 60일 60일의 변화. 네, 계속해서 뭔가를 써보시는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도전 과제라고 말씀드려서 숙제처럼 말씀드렸지만 저는 듣는데 너무 흥분돼요. 너무 재밌을 것 같고 그렇죠. 이거 내 걸로 만드는 작업이 너무 기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시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실제로 이제 저널을 쓰면은 그 다음 뭐겠습니까? 저널을 쓰면? 이 저널에 쓴 생각들을 정리해서 새로운 어떤 출판물을 기획하기? 뭐 이런 건가요? 그건 한참 뒤의 일이고요. 아직 안 되니까. 안 되죠. 네. 이제 쓰잖아요. 네. 문장을 쓸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뭘 쓸 거냐? 저널에다 구체적으로 무엇에 관해서 뭘 쓸 수 있는가?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이제 자세한 얘기들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문장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얘기도 좀 같이 해주시는 그것도 겁니까? 같이 있죠. 통합적인 건데 결국은 이제 저널에 쓰는 거는 산문이 되겠죠. 네. 우리가 쓰는 글들은 대체로 산문이 될 테고, 근데 이제 산문이라는 거는 결국 자기 경험과 그 경험에 대한 해석과 평가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산문이란 말보다는 일상 비평이란 말을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있어 보이네요. 네, 일상 비평. 네.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 삶을 기록하고, 자기 삶을 설명하고, 자기 삶을 증명하고, 자기 삶을 평가하고, 어떻게 더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영화나 소설에 나와 있는 어떤 등장인물의 삶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평하는 것과 매우 유사한 구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비평이란 무엇인가라는 큰 어떤 테마를 중심으로 우리가 쓰는 산문,
저널에 쓰는 일상적인 글들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써야 될 것인가에 관한 이제 지침들 아주 자세하게 규범들을 꼼꼼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때는 이제 제가 쓴 책 신이 내린 필력은 없지만 잘 쓰고 싶습니다를 교본 삼아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책에는 쓰지 못했던 정보들 꿀팁들 그리고 다음에 쓸 책에 나와 있을 중요한 내용들 미리 보실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 다 묶어가지고 단계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믿음이 가네요. 재밌을 겁니다.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얘기가 이제 개봉박두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그때까지 저희와 함께 쓰고 봅시다.